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네, 소장님 지난번에 새해 계획으로 저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좌는 만드셨나요? 그럼요.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출연료 금액으로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오래오래 가야 하겠네요.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인데요. 최근에는 주례사가 없는 파티 형식의 결혼식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혼수나 예물도 간소화되고 동시 입장과 공동 패백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더욱 신중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해가는 결혼 트렌드와 더불어 갈수록 쉬워지는 이혼 트렌드도 알아봅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과 이혼 트렌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미혼인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가요. 변화 없이 꾸준하게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결혼 트렌드에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게 트렌드야. 그럼 전부 예식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예식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이 중요해. 요즘은 뷔페로 누가 다 하지. 누가 갈비탕 먹니? 이렇게 얘기하면 뷔페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 트렌드가 또 바뀝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내용의 일부가 바뀌었었는데 요즘은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형식 자체를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결혼 트렌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주례사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결혼식에 가서 주례사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요즘은 어지간하면 결혼식 가면 나름 결혼식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딴짓하고 관심 없는 게 주례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찔리는 게 사실 주례사 시간에는 뭐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거나 뭐 선배들 안부 인사를 묻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 대체 이 주례사는 결혼식에 필요한 걸까? 이것에 대해서 신랑 신부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례사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소중한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주례를 잘 해주실 분을 찾기가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주례를 찾는 것은 정말 요즘 힘든데요. 예전에는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부모나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네.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어, 누군가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이 식을 주관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30% 이상이 대학 졸업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떳떳하게 내가 배운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례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학력으로 대상을 결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네.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참 아하. 좋은 어른을 찾기가 네. 힘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을 한다면 이 주례를 맡길 분이 마땅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이 나온 김에 여기 좋은 어른이 옆에 계시니까 혹시 저희 결혼식 때 저요? 네. 감사합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주례를 할 수 있도록 가희 씨가 결혼하신 날까지 제가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렌드를 연구하시니까 제가 결혼한 당시에 가장 트렌디한 그런 주례사를 하시면 굉장히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하객한테 트렌디한 어떤 유머를 주는 주례 네, 그렇죠. 연구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희 씨는 네. 어떤 결혼식을 꿈꾸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엄숙하고 형식적인 결혼보다는 뭐 외국 영화에서 보면 잔디밭에서 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분들을 불러서 뭐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약간 파티 같은 그런 결혼식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좀 저를 축하해주지만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결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 세대들은 다 비슷한가 봐요. 혹시 영화 맘마미아
보셨어요? 네. 네, 그 맘마미아의 결혼식 같은 그런 걸 꿈꾸신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맘마미아의 결혼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결혼식도 가성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빌리고 그리고 또 뭐 헤어 메이크업부터 비롯해서 각종 필요한 부수적인 스텝과 일들에 대한 비용을 쓰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뭐가 형식 같죠. 네. 네, 말 그대로 행사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파티, 나를 축하해 줄 사람들만 부르고 굳이 MSG 음식 먹이면서 식대처럼 축의금 받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에서 요즘 맘마미아처럼 1박 2일 축제 결혼식 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결혼의 진행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또 값비싼 이런 고가 예단들에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다투거나 심한 경우에 파혼까지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아직도 정말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진행 과정, 그것이 변화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뭔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사실은 오늘 결혼과 어. 이혼의 트렌드의 이제 핵심, 네.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주는 글자입니다. 결혼, 혼인이에요. 그림에서 보면 결혼이 혼인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린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 때문에. 아. 예전에 결혼식은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위한 결혼식이라고 말은 하나 네. 실제 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예단부터 시작해서 뭐 줄에 대한 의사결정권, 뭐 기타 등등을 남자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한자어가 모든 언어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여자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좀 배제되어 있는, 여자는 부속적인 느낌의 뉘앙스를 가진 말이 결혼입니다. 사실은 뉘앙스도 뉘앙스지만 원래 고려 때부터 있었던 말이거든요. 결혼이란 말이. 네. 결혼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 결혼 도감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무슨 고려 시대. 관청인가요? 그 몽골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외교적 관계가. 네. 고려가. 그래서 몽골이 고려에게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을 우리한테 보내.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무하는 관청이 결혼 도감이었어요. 네. 그때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미 여자가 어떤 외교적 거래의 어떤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의미적으로 뉘앙스적으로는 여자가 오는 거예요. 남자한테 부속되는 그런 느낌의 단어고 네. 혼인은 네. 남자가 장가를 가고 여자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라 네. 여자도 결혼을 하고 남자도 결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난다. 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같이 치르는 행사다. 네. 그래서 이제 혼인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혼인이 동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입장하고. 동시에. 네. 네. 아니 패백은 왜 남편 부모들한테 해? 우리 부모들도 나 같이 안 살을 거야. 아하. 그럼 얼마나 힘든데 나 키웠는데 똑같이 인사해서 똑같은 대우 받아야 돼. 그래서 가족들한테 같이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행위들이 진행 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이제 신부의 손을 넘겨주는 것이 뭔가 내가 살아온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동시 입장이나 공동 패백에 그래서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혼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 어떤 게 있나요?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 바로 혼전서약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혼전서약이요? 네. 저 혹시 이거 헐리우드 뭐 부부 기사에나 나오는 그런 혼전 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보통 저희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CNN 뉴스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죠. 이 혼전서약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하는 것이 둘이 백년해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이 청춘 남녀들은 결혼을 할 때 이혼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아, 내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잘하고 싶어. 근데 잘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결혼해서 잘 안 된다고 네. 했을 때요? 네. 글쎄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아, 사실은 두 가지 다 네. 걱정되는데 예전에는 자녀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혼도 되게 어려웠던 거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외에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전에 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이러한 재산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별개의 문제다.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권리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인정한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는 이혼에 있을 때 일방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런 혼전서약을 합니다. 아, 그럼 그게 실제로 법적 효력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혼전서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 같은 거를 이제 합의가 아니라 소송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이 혼전 계약서 말고도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한 후에 1년 정도까지도 유예를 하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이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결정이 돼야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나와 동거하는 내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팠습니다. 네. 응급실에 갔는데 긴급 수술을 해야 돼요. 음. 그런데 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법적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들이 성립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것도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의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보험료를 써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내가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그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마 좀 인식을 하시고 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혼전 계약서나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것도 그만큼 이혼이 많아졌기 때문일 텐데요. 뭐 요즘은 싸우면 왜 참고 살아? 그냥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도 사실은 이혼, 사실상 이혼을 넓게 하는, 많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되게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네.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서로 나눠갖기 싫은 거예요. 저희가 혼전서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이 사람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내가 떠안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것까지 떠안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이 사람도 벌고 있고 나도 벌고 있었어.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어려워졌어. 그럼 내가 벌고 있는 걸로 이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하는 건 난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뭐 흔히 말하는 채무 상환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내가 대신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 일단 이혼. 어... 그리고 이혼하고 네. 사는 건 계속 같이 사는 거죠. 어. 왜냐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혼부터 하고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혼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네. 우리 이혼하고 내가 버는 걸로 우리 생활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이혼을 하면 사실 어려웠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을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어려우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꺼이 이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혼했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어떤 불씨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게 돼서 사실은 이혼 후 동거를 해서 다시 좋은 관계를 원상복귀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다는 의미보단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희생이 뒤따르는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결혼은 더욱더 신중해지고 이혼은 더욱 많아지는 세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트렌드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